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와 마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가와 명상은 인류 역사상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요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한 종합적인 수련 방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요가 수행자는 신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궁극적인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요. 이러한 수련은 단순히 육체적 강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명상은 이와 조금 다른 경로로 발전해왔습니다. 명상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 시스템에서 집중력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명상의 수행자는 순간에 집중하며 번뇌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부터 서구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양의 철학과 수련법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가와 명상은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요가와 명상은 서양 문화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히피 문화와 더불어 많은 젊은이들은 정신적 해방과 자아 탐구를 위해 동양의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그들에게 정체성과 평화를 찾기 위한 신성한 길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가와 명상은 단순한 수련을 넘어 의료와 과학의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요가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집중력 향상, 자아 인식 강화 등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가와 명상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심신, 건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가와 명상은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가와 명상은 그저 신체적 수련이나 일회성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장과 치유를 위한 생애의 한 방식이며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한 요가와 명상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남을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에 누구나 건강한 삶을 갈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약이 없거나 적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허브와 자연치유법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치유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에서부터 허브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늘을 강장제로 사용했고, 기원전 3000년경 중국에서는 차를 처음으로 음료와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연치유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허브 중 하나는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그 특유의 향기 덕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목욕물에 라벤더를 넣어 긴장을 풀고 상쾌한 기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라벤더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에서 불면증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허브는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는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화제 대신 페퍼민트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신선한 향기 덕분에 입냄새 제거용으로도 사랑받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페퍼민트 오일을 장의 운동성을 촉진한다 하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체 요법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치유법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건강 개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수록 다양한 허브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허브를 접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카모마일은 진정작용으로 유명하며 지난 수세기 동안 차로 우려내어 복용하면 긴장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생강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특히
감기 초기에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매운맛이 강한 생강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연치유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은 만성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자연치유법의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라벤더, 오일과 페퍼민트 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브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치유법을 통해 작은 변화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허브에 대한 탐구와 경험은 자연치유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허브의 신비로운 효과는 과학과 함께 연구되고 응용되며 앞으로도 자연의 이점은 끝없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자연치유법이란 단순히 허브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방법이며 현대 사회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치유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병원의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계속된 피로감과 잦은 감기로 인해 병원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후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10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는 내 여정이었다.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대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밤에 일찍 잠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몸이 점점 편안히 잠들기 시작했다. 지친 몸이 회복되고 아침이 상쾌하게 시작되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두 번째로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하루를 시작하며 몸을 깨우고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은 놀라웠다. 매일 아침 상쾌함과 함께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나는 매주 몇 번씩 가볍게 달리기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우 몇 분밖에 달리지 못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고 나중에는 지역 마라톤 대회까지 참가하게 됐다. 운동을 통해 나는 마음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단이었다. 나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유혹을 떨쳐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했다.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다양한 건강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기쁘고 창의적인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실천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며 몸을 탈수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 피부가 더 좋아지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확실히 나아졌다. 일곱 번째로 나는 나쁜 습관을 줄이기로 했다. 흡연을 완전히 끊었고 술도 점차 줄여갔다. 그 결과 폐와 간 건강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더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었다. 과거에는 병원 가기를 미루곤 했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며 내 몸 상태를 체크하게 됐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홉 번째로 나는 스크린 타임을 줄이고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기로 했다.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는 내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응원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간의 유행이 아닌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다. 나의 삶은 단지 병원을 방문한 것에서 시작하여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통해 나는 더 오래 살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민수는 항상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약했던 민수는 학업과 직장 생활에 압박까지 더해져 매일 아침 기운 없이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다.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슈퍼푸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여러 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 민수는
꼭 시도해보고 싶은 10가지 슈퍼푸드를 리스트로 작성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민수가 선택한 슈퍼푸드는 바로 퀴노아였다.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완전식품으로 불렸다. 특히 쌀을 대체할 수 있어 쌀밥 대신 퀴노아밥을 해먹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민수는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간편히 먹었다. 세 번째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케일.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 마시기로 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연어는 주 1회 이상 꼭 챙겨 먹기로 했다. 다섯째로 민수는 아몬드를 선택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간식으로 먹기 좋았으며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가득해 피부와 심장 건강에도 좋다. 여섯 번째로 선택한 식품은 스피룰리나.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 뭔가 기운 없는 날에는 꼭 챙겨 먹기로 했다.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차이시드로.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잘 유도해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었다. 여덟 번째는 아보카도. 좋은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민수는 특히 아보카도를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 대용으로 즐겼다. 아홉 번째로 선택된 것은 고구마.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고구마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맛도 좋았기에 민수는 자주 삶아 먹었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다크 초콜릿. 항산화제가 풍부해 기분 전환에 좋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들 슈퍼푸드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민수는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곤함도 줄어들었고 두통이 잤던 날도 점차 사라졌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여전했지만 전보다 감당하기 수월해졌다. 건강한 식단 하나가 일상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슈퍼푸드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로 삶을 풍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친구들이었다. 민수는 앞으로도 이 음식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며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민수가 매일 더 새로운 슈퍼푸드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변화해가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